이성계는 우왕을 폐위시키고 정창군을 옹립하려 했으나 이성계와 대립각을 세우던 조민수 등의 반대로 우왕의 아들 왕창이 옹립되니 이가 바로 고려 33대 국왕 창왕이 됩니다. 곧바로 조민수 무리들은 이성계를 견제하고자 유배영의 처해진 이이님을 복권시킬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마저도 이이님이 유배지에서 병사함에 따라 이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성계의 신복이자 대사원으로 있던 조준의 탄핵으로 조민수의 부정부패가 드러나 조민수마저 탄핵당하고 유배영에 처해지게 되었고, 결국 왕위에 올라선 창왕은 이름만 임금이었을 뿐 허수아비 신세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1389년 우왕을 복위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이성계는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창왕을 몰아내어 자신이 원하는 정창군을 왕위에 올릴 계획을 세우게 되니, 이때 내세웠던 명분이 가짜 신씨 일족을 몰아내고 진짜 왕씨 일족을 왕위로 세우자는 패가 입진론이었습니다. 당시 창왕의 아버지 우왕이 공민왕 시절부터 신돈의 자식이라는 루머가 돌았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이성계도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우왕을 복위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자 언제든 왕을 바꾸려고 마음먹은 이성계에겐 좋은 명분이 되어줄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패가 입진을 내세워 우왕은 신씨의 핏줄이고 그의 아들인 창왕도 왕씨가 아닌 신씨의 핏줄이니 왕위를 정창군으로 교체하려 하였으며, 그로 인해 창왕은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지 약 1년 만에 폐위되어 유배영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강화도로 쫓겨난 아버지 우왕이 강릉으로 유배지가 옮겨졌을 때 덩달아 강릉으로 보내져 그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처형. 당시 우왕의 나이는 25살, 창왕의 나이는 10살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결국 이성계의 주대로 정창군이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고려 34대 국왕이자 고려 왕조의 마지막 국왕이었던 공양왕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자신의 집안과 사돈지간이 되는 공양왕을 옹립함으로써 그 위세가 더욱 공고해져 갔으며, 고려에서는 이성계의 위세를 넘어서서 그를 제어하거나 견제할 만한 정치 세력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이성계의 독주를 제어하고자 고려 조정은 이색, 정몽주 등과 결탁해 고려를 지키고자 하였으나 이미 기울어진 대세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았고, 공양왕은 이성계 눈밖에 나지 않으려 우왕과 창왕을 참수하는 데에 앞장설 만큼 자세를 한껏 낮추게 됩니다. 특히 공양왕은 가장 인망이 높았던 정몽주를 최대한 포섭해 자기 편으로 만들려 노력하였으며, 정몽주도 고려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성계와 지속적으로 대립하는 등 이 시기에 고려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1390년 고려 무장이었던 윤희와 이초는 이성계를 처단하기 위해서는 명나라의 힘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고, 결국 명나라로 넘어가 주원장에게 고하길 이성계가 명나라를 공격하려 한다는 거짓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화가 난 주원장이 곧장 군사를 보내 고려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자 정도전이 이성계 대신 명나라로 건너가 이는 자신들을 음해하려는 무고이며 자신들은 명나라와 싸울 생각이 없다고 해명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성계가 크게 분노하였고, 윤희와 이초를 불러다 투옥시킴과 동시에 고려 중신이었던 이색 등을 붙잡아 모두 처벌하게 되니, 이 사건을 빌미로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신진 사대부들이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됩니다. 1392년 이성계가 개경을 벗어나 사냥을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져 요양을 하던 찰나 정몽주는 조준과 정도전을 탄핵해 이들을 귀양 보내면서 이성계의 힘을 죽여놓을 수 있었는데, 이때 정몽주는 공양왕에게 이성계 일파를 처단할 것을 요청. 하지만 공양왕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5번째 아들 이방원이 주도적으로 이성계를 개경으로 불러와 보호하게 됨에 따라 정몽주는 이성계를 제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며 크게 한탄하였으며, 이성계를 비롯한 신진 사대부들은 역성 혁명을 일으킬 움직임을 계획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정몽주는 이성계의 병문안을 핑계로 이성계의 집에 방문하게 되고, 이방원은 정몽주를 회유하고자 이를 시로써 읊게 되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단심가와 하여가입니다. 때문에 이방원은 정몽주가 새로운 왕조의 등장을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역성혁명의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정몽주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게 되면서 결국 개경의 선지교 부근에서 암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방원의 명으로 선지교에서 매복하고 있던 조영규는 정몽주가 보이자 그의 말을 때려 정몽주를 떨어뜨리면서 자신을 암살하려는 자객들을 피해 달아나는 정몽주를 쫓아가 끝끝내 살해하며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위급해진 공양왕은 급기야 이성계에게 동맹을 제안하며 고려의 명맥이라도 이어가고자 하였으나 이미 역성혁명을 준비하던 이성계 일파들은 이러한 공양왕의 제안을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굉장히 무더웠던 1392년 7월의 어느 날 공양왕에게 옥세를 건네받은 이성계가 개경에서 국왕으로 즉위하게 되니 475년간 이어진 고려 왕조는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고, 공양왕에게 옥세를 받은 이성계는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정하고는 새로운 왕조의 출발을 알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알고TV입니다. 올해 1월 17일 고려사 1화를 시작으로 약 7개월에 걸쳐 제작된 고려사 파트가 이번 29화를 끝으로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최대한 고려사에 기록된 내용들 위주로 제작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보시는 데에 불편함은 없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당초 고려사는 8월경에 마무리 지는 것으로 스케줄을 잡아나갔으나 제 채널에서 대부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총 모음집 같은 장편 영상을 더 보시길 원하는 듯하여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시대를 한 단계 거슬러 올라가 한반도 유일한 전국시대였던 후삼국 시대에 대해 제작하려고 합니다. 다만 후삼국 시대의 경우 왕조가 아닌 군벌들의 세력 다툼으로 이어지는 시대인 만큼 기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제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어지는 후삼국 시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역사에 대해 가장 기초적인 지식들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채널이 되기 위해 또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고 더 노력해야 되는 채널이지만 이런 저의 채널을 찾아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는 알고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